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개가바둑인 게 직접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잖아. 그렇죠 뭐. 79학번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보다 나이가 한 너댓 살 많아요. 한 7살 많아요. 7살? 52년생. 그러면은 이 박 대통령도 이제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쪽 자유공화 진영이 좋은 게 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잘 챙기셔야 돼. 퇴임하고 나서 둘이서 커플로 다니면 이 우리나라의 자유공화 진영의 뿌리가 그렇죠. 앞으로 20년은 보장이 되는 거야. 또 이해찬 씨. 그게 아니야. 미국에서는 받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퇴임 후에 미국에서는 퇴임 대통령이 정치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이스를 계속 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퇴임 대통령이 그걸 못 해왔잖아. 그 전통을 윤박 두 사람이 세울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국회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국회의원 쪽 그 정치권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받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까불지 마셔, 당신들. 국힘. 3년 후에 윤은 몸이 풀려. 그리고 뻑하면은 저기 워싱턴 가고 캠프 데이비드 가고 뭐 나토 갔다 온 사람을 어떻게 잡아놓을 거야? 못 잡아넣어. 미국이 말려, 일본이 말리고. 그렇죠. 그러면 3년 후에 윤은 몸이 풀렸고 3년 후에 박 대통령은 완전히 몸 풀린 상태고 그 두 사람이 무게추를 잡아주는 그러한 여의도 정치판이 될 거라고. 잘 알죠. 저 잘 아는데. 그러니까 당신들 그거 까불면 안 돼. 지금부터 처신해야 돼. 지금 여의도 사람들은. 저쪽에 애들은 그 이제 또 이제 뭐 국힘? 안 말고. 저쪽 민주당. 그쪽 애들은 이제 그러죠. 영구집권을 액책을 하는데 박모 씨가 뭘 한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백모가? 그렇지. 아니지 영구집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구 영향력. 영향력. 파워와 인플루언스도 그러잖아. 정치한 것들. 걔들은 그러겠다. 그렇지. 걔들은 항상 인플루언스도 다 파워로 보이지 권력으로. 그렇죠. 권력과 영향력은 다르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사실은 이 정치의 코어는 아닌데 정치가 항상 그 긴장을 하도록 챙겨 딱 그 말하자면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은 몽테스키에적인 공화제인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여론, 언론과 그 다음에 사법이에요. 네. 직접 이 룰링 혹은 가버닝 그러니까 통치나 혹은 뭐 이 힘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권한과 그 다음에 권력이나 권능을 쓰지는 않지만 언론과 사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잠깐만 언론부터 얘기를 좀 해봐요. 언론 얘기하면 윤 대통령님 언론에 대한 윤 정부의 조치가 뭐였어요? 굉장히 이제 뭐 답답해하고 하는데 이제 이동관 지금 그래서 탄핵 대상이 됐지만 이동관 씨가 한 3개월 전에 저기 방통위원장을 가면서 이제 방송 부분에 사실은 이제 언론에 기울이지는 운동장에 제일 핵심이 사실은 방송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송사들인데 우선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KBS 사장 임명하고 그다음에 YTN 잠깐만 이동관과 KBS 사장 임명은 법률적으로는 다른 얘기지. 다른 이야기인데 뭐 이동관이 영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이동관은 YTN을 매각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YTN 매각이지. 그건 방통위원회 결정하나? 네. 거기서 방통위에서 결정합니다. 네, 그 YTN 매각이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유진그룹이 가져갔죠. 유진그룹이 가져갔는데 뭐 유진그룹의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논리는 있는데 우선 YTN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은 맹목적인 이 선전. 그거요. 유진그룹이 그룹사가 그 언론노조 쉽게 손 못 봐.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노조나 있지. 근데 이제 그룹사들은 예를 들어서 SBS가 난잡하긴 해도 MBC보다 훨 낫잖아. 낫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YTN이 순치되는데 한 2, 3년 걸려요. 경영성이 달라지죠. 경영성이 달라져서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그룹사가 그래도 유진이면 중견그룹인데 그룹사가 지금 당장 뭐 난도질하고 칼질은 못해요. 그 돈 가진 데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아서 그러나 그래서 더 무섭지. 공짜 돈 세금 쓰는 데하고 조금 다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켜야 될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키면 왼쪽 애들한테 잘못 지키면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나 쪽은 타협을 해가면서 손을 본다고. 그래서 더 무서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그 보슬비에 그 뭐지 아니, 옷 젖는다고 가랑비 옷 가랑비 옷 젖는다고 젖는 거죠. 예,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게 이제 그 이해관계를 가진 오나 쪽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민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 하던 저 KBS 요번에 아주 그냥 그 아니 이제 근데 뭐 방민 사장이 임명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우리 아니 자유공학당 노조와의 협의를 깨고서 뭐 일방적으로 했다 노조 고소 소위 말하자면 유일하게 그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어. 전격전을 한 아니 유일한 그런데 사람. 예. 원래 이런 인사이동은 노조에 뭐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걸 깨고서 일방적으로 해서 노조가 고소하겠다고 지금 댕댕거리고 있는데 고소 뭐 고소하더라도 이제 하나쯤은 지금 전격전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소위 말하면 이건 템포지. 템포죠. 그래서 딱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 지금 학과 후배던데 나는 학교를 안 다녀서 8, 데모하느라고 1학번인가 8학번인가 뭐 정치학과. 네, 정치학과. 근데 나는 학교를 데모하느라고 안 다녀가지고 학교 때는 얼굴 모르는 친구인데 8, 2학번인가 모르겠네. 8, 1학번인지 그럴 겁니다. 뚝심 있던데? 뚝심 그 있고 서울대 맞아? 서울대는 원래 그렇게 뚝심 없어. 아마 그 저기 서울대 옆구리로 들어갔을 거야. 개구멍으로. 그리고 제대로 못 그 맨날 들어가. 바둑이나 돈 유통하고 죽이 맞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인생살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당성 게임이거든요. 그렇지. 이거 어느 일정하게 응당해야 될 일을 그게 다소 무리가 있거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 지금 상태가 너무 망가져서 전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필요한데 그리고 국민들 앞에 KBS의 실상을 국민 앞에 잠깐 대한민국 언론은 서울대 정치학과가 바로 잡고 있나? 이동관 정치학과 76, 박민 정치학과 81, 82. 내가 막걸리만 먹는 줄 나 알았더만. 다시 등록해서 졸업해야겠다. 한번 가봐야겠다. 나 졸업 안 했거든. 그리고 비장하게 그 지금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우리 한국 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타락상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기가 대표해서 일단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사과를 하고 딱 바로. 저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확 뭐가 바뀌었다며 지금 KBS가 뭔가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기가 들어가서 미꾸라지들이 지금 이제 정신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너 노조가 파업 좀 하지 그래? 파업도 잘 안 되는 게 방송 기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기자도 좀 불태우고 좀 그래 보시죠. 그 동안에 지금 말하자면은 공영방송 이것들이 억대 연봉을 해서 지살가채 1cm만 금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50% 이상이 억대 연봉이고 50% 이상이 억대가 넘는 연봉을 글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보직이 없는 그냥 무보직. 그러니까 직급만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 30%라고 그러는데 반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돈 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률. 아니 원래 MBC 같은 데도 그 퇴직하기 전에 그 회사 안 나와도 되고 한 1, 2년 억대 연봉을 줘요. 그러니까 가장 아니 뭐 근데 얘들은 그것도 아니지. 퇴직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니 연봉을 주면서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라도. 그거 알아요? 나 자꾸 근데 이때까지 MB 때도 그랬고 나 박 대통령 때도 그런데 제대로 된 MBC, KBS 사장을 제대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제일 인사 잘못하다가 개판 난 게 김행이야. 나는 우악했어 사실은. 근데 김행이 도망가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인사 개판 난 게 저 교육부 마피아 이주호. 그 이주호 그러니까 그리고 신원식은 나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큰 사고 안 칠 것 같고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인사 개판 난 게 내가 보기엔 김행하고 이주호예요. 윤 대통령 인사 중에 양대 개판이. 근데 김행인 지가 도망가서 인사가 풀렸고 이주호는 도망 안 가린 거 아니야 저건. 끝까지 진드기처럼 늘어붙어요.
사표도 안 써.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나머지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언론 방송 특히 이제 예. 언론 방송은 그런데 이제 사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 뭐 조정동 캐션이지만 예. 그럼 그거는 정말 간섭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게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인데 예. 이것도 정말 대한민국의 상식인의 부활을 많이 돋궜죠. 지금 대법원장도 좋은 사람이라며 조 원장. 조희대라고 뭐 제 조카뻘입니다. 조카뻘. 그 족보. 족보가 아니고 내가 좀 조국이 때문에 내가 말도 뭐 쪽팔렸는데 조조카는 조국이 조카는 영 쪽팔린 조카고 조희대 조카는 자랑스러운 조카고. 조국이는 정선자뻘인데 뭐 그랬고. 정선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이거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조금 그거 했던 윤 대통령이 그 대법관을 이제 말하면 국회에다가 네. 이제 말하자면 공청회를 마쳐서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처음에 했던 분이 사석이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그쪽에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사석이라기보다 아니 밖에서 그런 컨틴전시가 있는 거지. 컨틴전시가 있죠. 컨틴전시죠. 내가 이제 걔가 바둑을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누구지 통과 안 된 사람 그 사람도 센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센 사람. 그 누구지 이 누구 아닌가? 김영표인가? 김영표인가 맞죠? 김영표인가? 네. 그 양반을 들이대서 니들이 김영표 패 받으면 다행. 네. 안 받으면 이거만큼 센 패 또 준비돼 있어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김영표를 쟤들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안 받으니까 김영표만큼 센 패를 또 들이대놓고 너희 여기도 안 받으면 여기 또 있는데. 너희 선거는 다가오고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책임을 너희 어떻게 도망갈래? 그렇죠. 야 거기가 사람 한둘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탄핵 타령하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정말 가지고 그러니까 조카님을 지금은 들여놓을 수밖에 없네. 칼을 쓸 수 있는 데가 저기거든.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그쪽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말하자면은 사법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적게는 30몇 명, 많게는 한 70명까지 됐거든요. 근데 자기들 정말 송영길 때문에 그러지. 저거 봉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부 지금까지는 김명수와 그 아이들, 그 재판관들, 그 판사들 때문에 지금 소위 재판의 결론을 지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떠들고 막 다 했는데 하나 둘 이제 더 이상 무한 연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대법원장까지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아주 결연한 싸움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탄핵시키자 재판관 탄핵시키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미 법무부 장관을 준비를 하고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법무부 장관 준비하고 사람 튀어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동훈을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계속 입에 달았잖아요. 근데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이제 설왕설래로 소문이 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4.10 그 선거에 말하자면 깃발로 한동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원희룡 등등해서 내각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이미 그냥 파악해서 이미 리스트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꽤 정확한 얘기예요? 아니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한동훈은 100% 확실하고 후보자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원희룡도 나가야 되고 다 말하자면 내각에서 원희룡은 원래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그다음에 지금 지금까지 그 한국의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을 잘 소위 관리형으로 했던 추경호도 마찬가지 그 정치인이었고 추경호도 나온대요. 나오고 그다음에 박민이라고 보훈부 장관 하는 친구 그쪽 나오고 그래서 말하자면 박진 장관은 어떤가? 박진 장관은 계속 얘기를 하고 박진은 그쪽에 맞아. 그쪽이 맞아. 내가 박진 장관 지금 내가 그때 한번 내가 뭐라 그랬잖아. 서울 예고 졸업식에서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서 행동을 보니까 안 맞는 일을 해서 쌓인 게 많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하거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박진이라는 사람하고
국회의원하고 안 맞. 국회의원 정치판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다 보면 쌓였다가 그 어린애들 졸업식에 오니까 그냥 이게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엉터리 같은 처신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너무 감격해서 네, 좋아서. 그게 원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계속 지금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 한미 관계를 푸는데 잘하고. 그거 계속 하다가 국정원장이나 이런 스타일에 맞아요. 말하자면은 보니까 중요한 그래. 그러니까 잘하고 말하자면 있더라고. 폴리티션보다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잘 그러니까 소화하신- 국사를 잘- 운영하는 자리.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총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더라고.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많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정치권에 안 맞아. 이제 자기 자리 찾은 거야. 맞습니다. 나 뭐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부는 안 하겠고. 아 박진 장관이랑 제가 그 뭐야 요새 뭐야 나는 욕만 하고 요새 살았어. 극으로 몰린 김영호 교수하고 김영호 교수하고. 이제 뉴라이 싱크넷이라고 그때 박진 장관을 같이 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어. 그때 박진 장관이 와서 음. 국회 의정 활동비를 연구비로 주면서 국회의원일 때. 국회의원일 때 음.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챙겨보고 우리는 절대 처음엔 교수로서 우리 돈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라도 여기에 그때 해서 처음에 그래서 금일봉을 사실은 주셨구만. 금일봉이 아니고 연구비를 줘서 어. 그 연구비를 전부 그러셨네. 50%를 전부 저기 내가 가져가야 될 50%를 그 조그마한 그 지식인 운동에 그 아주 요긴한 종잣돈으로 쓰셨구만.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전화해서 저기서 저 박사 저기서 그 힘들게 하는데 7호학번쯤 되죠. 7574. 73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될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해서 그건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그 졸업식에 갔었거든. 예. 그래서 그때 하도 인상이 안 좋아서 뭐 저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어 그때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생각하니까 짜증스러워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짜증스러워할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치권이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그러다가 지금 물 만난 것 같더라고. 지금 아주 잘 기획하고 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안보실에 있는 팀들도 외교 장관으로서 굉장히 조언을 잘하고. 그러니까 용화대 여기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하고.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지금 조 실장 있는데.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국방부 뭐 이렇게 그 해서 셋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용화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그 국정원까지. 국정원 이렇게 넷이 같이 가는 거죠. 게임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사법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대법원장이 조희대 그 후보가 될 것 같죠. 야당에서 통과시켜 줄 듯이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급도도 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깐깐하기도 한데 사실은 반대해야 될 건데 별 변동이 없나 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자기들이 그 말하자면 사실은 헌정 방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면은 이건 자칫하면은 엄청 독박 쓰는 거지. 독박을 쓰죠. 아예 사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범죄니까. 그러니까 이미 의도적 범죄니까.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그러니까 당군이래가 아니라 세계사에 유례 없는 수사 당사 수사 검사를 피고와 피고의 그 도당이야 도당. 그걸 탄핵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렇지. 참 희한한 일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법관의 구성이 이제는 확실히 추가 이쪽으로 옵니다. 자유공화팀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 말하자면 대법 원장을 믿고 저쪽 팀들하고 서로 내통하면서 소위 홍위병 판사들 특정 그룹들의 특정 학회 이른바 학회 그래서 뭐 패거리 판사들 팀들 뭐 홍위병 판사들 무리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짜 색깔진한 간첩 판사 빼고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들은 이제 좀 몸살이고 몸을 사리고 하지. 근데 그 사람들 또 뭐 그거 하면 이제 이 대세를 알면은 알아서 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왜 검수완박에 대해서 뭐 하면서
국회법은 절차는 어겼는데 결과는 그 합헌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했는데 그게 저쪽이 오고 이쪽이 사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새로 한 사람이 나가고 윤남석 씨가 나가고 그 현재 재판관 중에서 윤 대통령 아마 저기 동기인데 또 보수 쪽의 소장이 아마 지금 누구죠? 국회 동의를 받아요. 이종석. 거기도 센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세고 분명하고 뭐 그 대전인가 어디서 아니 수원인가? 수원이 있었고 출신은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사법이 TK입니다. 경북고등학교 출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경북 TK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현재 재판관으로 재판소장으로 오고 그러면은 5대4로 이제 바뀝니다. 헌재가 좀 작동을 하겠네. 근데 이제 그 사 중에서 약간 뭐 중도라고 해도 될 정도. 중좌나 그러니까 좀 덜 간첩스러운 사람. 그렇죠. 좀 몸조심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좋은 시절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상황이 되고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 달 내로 끝이 이제 답이 나와야 되고 사법부의 정상화가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권력 분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운이 괜찮은 게 운도 있고 본인이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국방안보 외교 쪽이 다져졌고 경제가 지금 좋거든. 이제 어려운 시절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 경제가 다져졌고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 그 뭐 지가 알아서 감옥 피해서 다니면서 분탕질을 이재명이가 치고 있으니까 저절로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윤 대통령이나 이런 용화대 쪽에서 흔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몸살하면서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입맛에 100% 맞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제 언론 쪽은 때가 되니까 이제 딱 이동관 그다음에 YTN 매각 박민 이렇게 하면서 언론 쪽은 주요한 조치를 특히 방송 중심으로 해서 다 취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법이 정상화되고 그럼 이제 틀이 짜이는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선관위.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관위랑 선거 얘기 한번 해보셔. 이게 뭐냐면은 참 재밌네. 나는 요새 저기 세계 그 군사 지정학만 보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맨날 그 사실은 국제정치학자가 같이 해가지고 그걸 짜공해야 되는데 워낙 그걸 하니까 내가 요새 양념을 군사 지정학을 하니까 또 무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사실은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잘하셨어. 백모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되니까. 맞아. 승관이는 뭐 밖에서 내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자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죠. 우리 지금 뭐 2020년부터 대한민국의 그 주권자 국민은 그 합동 보안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국정원에서 조사한 거. 조사한 거. 그러니까 선관위 정보 시스템. 즉 정보 시스템이 발표되고 난 지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적은 조사는 한 17% 20% 돼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조사는 했고 국정원 발표 직후에 38.4%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유권자의 반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위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 아직까지도 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슬슬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지금 뭐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뭐 바꿀 수가 없죠. 제가 물어볼게. 자 이제 선거법 못 바꾼다고. 지금 지금 국회에서 바뀔 리가 없지. 그렇죠. 자 지금 법 안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 조치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두 개만 꼽아보세요. 해킹 보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서버를 다시 그 과천에서 빼갖고 국가정보센터로 들어가나? 나중으로 아마 옮기는 것 같은데. 그거 하겠죠. 국가정보센터 옮기고 그 주위에 있는 그 화웨이 장비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장비부터 해서 해킹 보안에 대한
인적 물리적 조치들은 그러니까 이제 해킹은 막을 거다. 막을 거다. 해킹은 막는다. 거기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로는 전부 이제 사전 투표제는 빼고 수개표 하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하는데 근데 지금 선관위가 분류기를에다가 개표 능력을 넣어갖고 기계 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기계 개표를 하고 있고 중간에 지금 며칠 전에 선관위가 그럼 중간에 기계 분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 검표를 하는 기회는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광고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은 기계가 초벌로 분류해 놓고 사람이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원래 그렇게 원래 근데 그걸 국힘이 얼마나 바보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서도 국힘이 그걸 관철할 수 있었다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 그때 막 그랬잖아요. 아 참나 이게 그러니까 자, 그 두 가지. 그다음에